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볶음밥, 임파서블 볶음밥입니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볶음밥. 되게 자세한 내용이고 볶음밥 파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에 대한 A부터 Z까지 다 영혼을 담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식 볶음밥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결이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현실 불가능한 볶음밥입니다. 두정동 목천의 해물짬뽕, 서현역, CG, 청주 동남지구 할 거 없이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특선으로 한번 꼭 뺄 수 있게끔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을 한 명을 당연히 더 써야 될 정도고,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랑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죠. 각설하고 전국에 있는 해물짬뽕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만큼 재밌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레시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를 사게 되면 이렇게 대파 뿌리가 한 단이 꼭 남게 되죠. 버려도 되는데 저처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일단 파기름을 만들 거예요. 파기름은 제가 예전에 제 보물 향수 1호입니다 이러면서 만들었던 양파까지 넣는 게 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때를 재생하면서 그 2022년도에서 했었던 가장 좋았던 레시피 그 중에 하나로 갈게요. 대파는 이것도 손질하고 남는 부위들 있잖아요, 위쪽에. 저는 이런 부위들은 솔직히 안 쓰거든요. 이거는 제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는 수준들은 쓰진 않습니다, 그냥 아예. 근데 이거는 작게 썰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돼요. 파기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수분을 날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수분? 이걸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맨날 보면은 무슨 웍에다가 대파 쬐끔 넣고 이래갖고 파기름을 만들어서 그게 우아할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그게 우아할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아할 수가 없어. 왜? 양과 시간, 노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원하는 파기름의 그 향이랑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짓거리는 뭐 하려고 하나? 왜 이런 사람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비록 저는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노력하지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뭐 하려고 할까요? 단순히 컨셉이다? 컨셉인 게 거의 다지만 이건 컨셉이 아닙니다. 자, 식용유 한 컵. 이거는 파기름을 빼서 두고두고 쓰세요. 두고두고 아무데나 갖다 뿌리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한 컵 집어넣어주고, 대파는 한 단에서 나오는 뿌리하고 파란 부분 정리한 거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뚜껑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짜글짜글 끓으면서 수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이거 재료 손질하면서 일단 불에 올려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막 미친듯이 센 불로 하면 안 되고요. 처음에 센 불로 해서 짜글짜글 소리 나면은 중불, 그러면서 중약불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여기다 불에다 올려놓을게요. 갈 길이 멉니다. 새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볶음밥에는 요 새우 식감이에요. 두 번째 이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50g. 이 50g의 돼지고기가 옛날 볶음밥, 요새는 이거 돼지고기 넣어주는 집 없잖아요.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제 방송에서 재석고 미안한데 목천 해물짬뽕 이 두정점, 서현점, 대구 CG점, 동남지구점, 춘천점 등등등등 여기 있는데 다 똑같은 거는 이 돼지고기를 넣은 볶음밥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부심이 좀 있다. 그리고 대파는 저 파기름을 넣기 때문에 넣고 볶는 건 아니고 진짜 쬐끔 한 10g. 너무 많으면 또 맛이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당근, 옥수수 뭐든 넣을 거예요. 그런 거 좋은데 집에서 할 때는 당근, 옥수수, 빈 이런 거 안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저 때문에 썼던 것들 그런 걸로 해서 마파 볶음밥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부 준비합니다. 두부는 오늘은 다 수분을 날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을 날리는 작업,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부를 중량까지 재드릴게요. 1인분 기준으로 할게요. 두부를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인분 기준으로 두부 요 정도면은 되게 만족스럽고, 와, 이 집은 정말 신기하구나, 정말 여기 집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자, 두부를 요만큼을 떼어내겠습니다. 35g입니다. 그냥 1cm 정도로 해서 한 줄 딱 떼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파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두부를 클리셰로 넣어주고 싶다, 이런 저의 잔머리 같은 거 한 1cm가 좀 안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큐브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키친타올 같은 거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물기 한번 짜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닌데 제가 이런 거 되게 극혐하거든요. 전 일회용품을 쓰는 거를 아주 극혐해요. 일회용품을 제가 환경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아깝기도 하고 뭔가 일회용품을 쓴다는 자체가 싫어. 그냥 싫어. 옛날 사람이라는 거 봐. 이렇게 해갖고 수분을 빼놓으면 조리가 쉬워집니다. 달걀은 프라이 할 거고 이 정도만 해놓으면은 일단 오늘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자, 두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부 물 빼고 이걸 보관을 해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이런 거 끓여 먹겠다. 자, 물 있는 거 버렸죠. 어떻게 두부를 보관해야 되냐면 여기다 물을 다시 채워서 넣고 보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흐르는 물에 쫄쫄쫄쫄쫄 따라 놓으세요. 그러면 이게 차잖아요. 점점 차다 보면은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물이 되게 맑은 무슨 옹달샘 물같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고 두부는 무조건 잠겨야
끓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표면이 미끌미끌해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죠. 자, 이렇게 완전히 맑은 상태가 돼야 되고, 저는 그냥 요거 내일 바로 먹을 거라서 요 용기에 보관하지만 원래는 다른 데다가 덜어서 물이 잠기게 보관해주는 게 베스트 정석입니다. 자,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끝내놓고 중요한 작업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작업들, 가스레인지 올려주시고, 자, 제가 옆에서 센 불을 틀어놨다가 불을 줄이면서 이 정도면은 이제 짜글짜글 끓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당겨서. 자, 여기 뭐 나옵니까? 수증기가 엄청나게 나오죠 지금. 눈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 수증기? 이 얘기는 얘네들이 수분을 아직도 가득 머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수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센 불로 해서 팔을 태우는 게 중요하다? 아니요. 약불로 해서 그걸 날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수분을 날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수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뚜껑 열어볼게요. 자, 이 물이 떨어지면서 짜짝짝 소리 나는 거 탑니까? 이거 안 탑니다. 나중에 타는 듯한 색깔이 나와요. 그거 타도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거품이 나오잖아요. 이 거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 아직 향은 좋아도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보관을 해서 쓸 수 있는, 상온에 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건 파기름이 아직 완성이 전혀 되지 않았다. 요겁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대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타이머까지 제가 해서 지금 이미 올린 지 5분이 지났고 그냥 스톱워치처럼 켜가지고 끓여보겠습니다. 완성이 되는 시간까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제가 스톱워치까지 해가지고 10분, 오늘 한 양 정도면은 10분이면 이 정도 됩니다. 아직도 수분이 좀 남아있긴 하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요 색깔 보시면은 요런 것들, 이 당연히 파란 부분에서는 다 빠졌고 아직도 나오는 것들은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데 대파에서 이쪽들은 다 됐지만 반대로 요런데 안 된 것들, 요런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가서 채반에 걸러주는 거예요. 그냥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살짝 지금 오버쿡이 됐는데 설거지를 하느라고 살짝 오버쿡이 됐습니다. 이런 채반에다 맞춰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수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면 요걸 이렇게 흔들어서 기름을 빼준 거를, 자, 색깔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거 없고 굉장히 좋은 파기름의 냄새가 납니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다시. 자, 이렇게 넣었으면 지금 뽀글뽀글한 소리 나죠? 아이고, 그냥 우리가 기름 튀김을 하듯이 또를 예열을 해서 올린다 라는 느낌으로 좀 끓여주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물이 날아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뭐 뽀글뽀글한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이제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마음에 드시면은 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날릴 만큼 날린 이 기름에다가 저희는 한 번만 더 작업을 할게요. 요거를 다시 부어주고, 이건 안전상의 문제예요. 여기다 수분이 또 있는 놈들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두부. 저는 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한 컵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기름에다 얘를 그냥 갖다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된다? 난리 난다. 주방 그냥 거의 폭파되는 거죠. 폭파. 자, 요거를 두부에다가 끼얹고 다시 뚜껑 닫아줍니다. 두부는 한번 튀겨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서 두부에 있는 수분기를 이렇게 뺄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서로 잘 붙으니까 뚜껑 살짝 열어서 이렇게 뭐 흔들어줘도 됩니다. 완전히 여는 게 아니고 살짝 열어서.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었네요. 아까 파기름의 완성도를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마늘 넣고 수분 날리면서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넣으려고 하다가 두부 건지고 할게요. 두부를 잡았을 때 안쪽이 막 보슬보슬 이렇게 되면은 뭐 괜찮은 식감이긴 한데 약간 바삭한 겉바속촉 그런 느낌까지 두부를 조금 조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불을 좀 올려가지고 튀기면은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단단한 이런 식감에 요게 됩니다. 이게 먹어줘야 너무 맛있고, 두부 이렇게 따로 놓고 아까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못한 거예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마늘 넣겠습니다. 원래 저 같았으면 그냥 끝냈겠죠? 그냥 알아서 넣으세요 하고 끝냈을 텐데 그냥 넣으려고 넣고 기름 부어줍니다. 뚜껑 닫고. 마늘 막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지금 다시 불 안 켰습니다. 지금 마늘에서 나오는 이 수증기 보이시죠?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마늘을 까먹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파도 마찬가지예요. 파도 아까 전에 저는 약간 오버쿡이에요. 살짝 열어보면 수분들이 조금 짜글짜글 날아가면서 기분 좋은 향과 이게 날아가는 요 정도. 수증기가 안 나오잖아. 아주 약한 불로 마늘에 있는 수분을 좀 더 날려줍니다. 자, 마늘에서 수분이 거의 다 일어났을 때 불 끄고 뚜껑을 열고 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대로 기다려주면 돼요. 이제 잔열로 얘네들 수증기가 더 날아갈 수 있도록. 뚜껑을 닫아놓으면 수증기가 안 빠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잔열로 수증기가 더 빠져나가게끔 뚜껑을 열어놓는다. 불 꺼놓고 해요. 뽀글뽀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뽀글뽀글이 멈추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죠. 자, 뽀글뽀글이 거의 없어지면 다시 채반을 받쳐서 쭉 해서 그냥 여기다 볶겠습니다. 물론 닦아야 돼요. 볶음밥이나 이런 거의 맛을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팬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팬이 작으면 열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드는데 약간 이렇게 생긴 웍이어야 넓어야 뭐 열이 잘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깊고 이런 웍은 집에서나 써야지 이거를 가지고 수분이 잘 안 날아갑니다. 이게 수증기가 생각보다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도 안에서 맴돈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집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 다 거쳤으면 이제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맛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볶음밥이나 이런 데는 기름이 너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 만들어놨던 파기름, 두부기름은 아니에요. 두부는 그냥 편의상 튀긴 것 뿐이죠. 파기름 1테이블스푼 넣어주고, 밥은 한 공기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250g입니다 250g의 밥을 넣을 거고, 저는 넉넉하게 해주는 걸 좋아하니까요. 요걸 볶을 때 새우라는 거는 전처리를 해요. 그 전처리가 뭐냐, 자숙이라는 걸 하죠. 얘는 생새우잖아요. 요런 애들을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넣으면 바로 빨간색이 올라오잖아요. 이거 완벽하게 익힌다기보다는 반 이상 70% 이상은 익힌다. 바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빨간색이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이러면은 바로 빼줘야 돼요. 그리고 얼음물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수돗물에서 차가운 물 정도, 이 정도는 넣어놔야, 예를 들어서 얘네들 안에 내부에 있는 온기까지 싹 빼줘야 얘네들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고요. 조리가 준비가 끝나요.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항상 딜레마가 있죠. 돼지고기 같은 걸 넣고 볶을 때 돼지고기를 먼저 볶느냐 달걀을 먼저 볶느냐. 저의 선택은 당연히 달걀입니다. 불 켜주시고 이제부터 빠르게 끝낼게요. 자, 달걀 넣어줍니다. 센 불에서 넣어주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그냥 집에서 할 때 이런 편에서 하면서 뭘 그런 거 따져. 센 불에 넣으시면은 이걸 어쨌든 바로바로 섞어서 얘를 스크램블 하듯이, 그러니까 이 팬이 코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팬이 이렇게 옆에 코팅이 되잖아요. 이 코팅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화면으로 보여드리자면 얘네들이 젓가락을 이렇게 했을 때 건져지고 코팅 정도 되는 거예요. 코팅. 자, 완벽하게 완숙으로 완벽하게 익혀 라는 생각으로 뒤집어줍니다. 근데 완벽하게 익힐 필요 없고 이렇게 색깔 이렇게 되고 크램블로 잘 익었으면은 이제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돼지고기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볶아주세요. 저는 기름으로 이 계란을 코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옵션이죠. 계란을 튀긴 계란 같은 거를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스크램블 해서 볶음밥에다가 그렇게 넣을 거냐, 요거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센 불 욕심 내지 마시고요. 저희는 지금 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맛이라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끌어올린 상태예요. 대파, 마늘, 파기름까지 따로 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완벽한 뭔가를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수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센 불보다는 중불 정도 해서 익혀준다. 고기가 익어준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달걀은 그냥 스크램블을 해준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은 되게 순식간에 잘 익습니다. 돼지고기가 익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밥을 넣고 볶는다? 네, 그래도 되는데 지금 새우가 아마 거의 다 모든 분들이 차가운 상태일 거예요. 이 차가운 새우에 있는 게 온도가 안쪽까지 들어가줘야 따뜻해야지 맛있는 거잖아요. 더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개념치 마시고, 이걸 지금 새우를 지금 넣어서 안에다 온기를 넣는다. 새우가 그냥 온기만 좀 입었다. 그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별로예요. 요리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새우의 온기가 어느 정도 입었을 때 너무 오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밥 집어넣어주고, 요 공기는 무조건 써야 돼요. 나중에 여기다 덜어내주는 게 좋으니까. 자, 이제 볶을 건데 잠깐 간하겠습니다. 간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저희 두부 넣을 거예요. 튀긴 거. 그리고 대파 넣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순식간에 끝날 거니까요. 마을 백색깔은 미원입니다. 되게 쬐끔이에요. 바닥에 깔리게끔 1mm 정도, 1mm 되게 쬐끔. 그리고 저는 이 두반장이에요. 두반장은 익은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업장에서는 이 하하 두반장 이런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두반장으로 마파의 느낌을 낼 거예요.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냄새만 맡아도 벌써 너무 황홀하잖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굴소스입니다. 사실 이제 굴소스를 2분의 1 테이블스푼 전 가득 채웠거든요. 요거를 좀 싱거워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볶음밥은 이렇게 짤 필요가 없어요. 자, 불 켜주시고 밥을 살살살살 볶아줍니다. 이제 섞어준다고 봐야죠. 잘 섞어주면서 볶아줍니다. 웬만하면 설거지하기 싫어갖고 젓가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조그만 먹이라도 이렇게 하잖아요. 아하부장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아시다시피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볶음밥 1인분을 마무리할 때는 밥을 잘 볶았든 못 볶았든 간에 물로 얘네들이 풀어줘서 미원이든 두반장이든 얘네들 간들이 물을 넣는 순간 이 밥알이 막 풀어지거든요. 이걸 꼭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순식간에 끝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맛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간도 골고루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18cm 좀 작긴 작네요. 집에서 뭐 하나 쓰기에는 근데 나쁘진 않더라고. 좀 안 떨어지는 편이고, 2분의 1 테이블스푼에 이 수분이 그냥 단순히 딱딱하기만 한 볶음밥이 아니고 겉바속촉처럼 그 생기를 돋아준다? 그런 게 100% 되니까 저 믿고 다 된 밥에 물 뿌리세요. 적당히 볶았으면은 이제 담을 건데 담을 때는 어떻게 한다?
새우를 넣었으니까 이런 밥에다가 새우 쪽을 먼저, 가능하면 계란과 새우, 돼지고기하고 두부도 있으니까 돼지고기하고 두부 쪽 이런 쪽을 가능하면 먼저. 근데 이 밥 공기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게 뻔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았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깔았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맨 밑바닥에 새우가 깔릴 수도 있죠. 쌈마이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런 쌈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그냥 이대로 손 조심하시고 뜨거우니까 짜잔 이런 볶음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맛있었다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그래봤자 볶음밥이 볶음밥이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요. 다행히도 여기 뭐 두부도 들었고 고기도 들었고 들었네요. 맛있어요. 고기의 식감 그런 것도 좋고 두부에서 나오는 그 고소함까지도 재료들이 자기들끼리 다 열일을 하고 있다? 오랜만에 조금 감동적이네요. 불가능한 볶음밥이 맞네요. 정말로 이렇게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 제가 못하지만 노력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그릇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한 접시의 볶음밥이 나오지만 거기에 그 사람들의 그게 많이 녹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단순히 인터넷에서 저 같은 이런 야매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하는 것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는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리사는 100%입니다. 자영업자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요리사는 없어집니다. 요리사는 필요가 없는 시생이에요. 제가 프랜차이즈 같은 걸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요리사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걸 미는 내가 슬플 정도야. 근데 뭐 세상이 그런 거죠. 자, 마지막으로 팁 드리면은 저는 이 볶음밥을 다시 한다면은 식용유는 처음에 그냥 넣고 대파의 눈물, 이 파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팅했을 때 숟가락으로 딱 해서 쭉 하고 이렇게 뿌려서 줄 거야. 그냥 끝. 왜냐면 그냥 한 입만 더 먹을게요. 요 숟가락 뿌린 요 파기름. 파기름으로 볶는다는 건 파의 향기를 날린다는 얘기하고 거의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네, 당연합니다. 100% 확률로 저는 파기름을 마지막에 딱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정도의 파기름으로 사람들 감동시킬 거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된다고.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러면은 뭐 사먹는 거하고 집에서 해먹는 거랑 똑같아야지. 그냥 다르잖아. 그 미묘한 차이가. 그걸로 뭔가를 볶는다는 거는 파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파기름 뽑아서 맨 마지막에 향신료처럼 향료를 써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입니다.